2장 2절 최대 최소 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최대 최소 문제는 수학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대학에서 시험 문제에 빈번하게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별히 신경 써서 이 절을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공부하면서 최대 최소를 여러 번 접하게 되는데요. 이 절에서 다루는 최대 최소와 앞으로 뒤에 가서 다루게 되는 최대 최소 문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절에서는 도함수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함수의 그래프라든가 또는 절대부등식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뒤에 가서 배우는 최대 최소 문제들은 전부 다 도함수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차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구하는지를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변수 함수의 미분적 분학 이 상권 파트 2 미분편에서 미분의 응용 단원에서 최대 최소를 한 번 더 다룰 것이고, 또한 다변수 함수의 미분적 분학 교재 편도함수 편에서 역시 다변수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를 한 번 더 다루려고 합니다. 앞으로 배우게 되는 이 2장 2절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절들에서는 전부 다 일변수 함수의 미분법이나 다변수 함수의 편미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형태의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잘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2장 2절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도함수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함수의 그래프와 그리고 절대부등식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 문제를 다루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최대 최소를 다룰 때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인데요. 우리는 앞으로 계속 접해 나가겠습니다만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의외로 자주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로 불러긴 함수가 있거나 또는 위로 불러긴 함수가 있었을 때, 그리고 함수의 정의역이 주어져 있지 않거나 또는 함수의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을 때 등등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2차 함수의 형태를 약간 변형을 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는 형태로 변형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y는 이퀄 a 가로 열고 x-p의 제곱 더하기 q의 꼴로 표현할 수 있었다라고 보겠습니다. y는 이퀄 a x-p의 전체적 플러스 q의 꼴로 표현했다고 가정했을 때, 자, 여기에서 a는 0이 아니라 보겠습니다. a가 0이 아니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a가 양수일 때가 있고 a가 음수일 때가 있을 텐데요. a가 양수라면 아래로 불러긴 그래프가 되고 a가 음수면 위로 불러긴 그래프가 될 텐데요. 여기에서 이 함수가 어디를 지나는지는 사실상 a하고 p, q가 모두 다 결정돼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만, 그냥 편의상 x축 위에 다 위에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x축과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x축과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여러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 경우만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만약에 첫 번째 경우입니다. 함수의 정의역이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을 때입니다. 함수의 정의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면 곧 전실수 범위 내에서 다 생각을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요점의 좌표는, 꼭지점의 좌표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p, q입니다. 여기도 p, q가 꼭지점의 좌표가 되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함수가 정의되는 정의역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면 이 함수는 x 이퀄 p라는 점에서 최소값 q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함수는 x 이퀄 p라는 점에서 최대값 q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의 정의역이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전실수 범위에서 정의된 2차 함수라면 아래로 불러긴 그래프라면 꼭지점의 y좌표에서 최소값이 나타나고 위로 불러긴 그래프라면 꼭지점의 y좌표에서 최대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의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즉 함수가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a부터 b까지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a부터 b 범위 안에 바로 대칭축이 주어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가 대칭축이죠. x 이퀄 p가 대칭축입니다. 이 대칭축이 함수가 정의되는 정의역 범위 안에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함수가 정의되는 정의역 범위가 a에서부터 b 범위로 제한되어 있을 때
대칭축 x 이퀄 p가 이 구간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그래프를 덧칠해서 다시 그려보면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겠죠. 이 범위 안에서만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칭축이 함수가 정의되는 정의역 범위 안에 있을 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라면은 바로 꼭지점의 y좌표가 당연히 최소값이 된다는 것을 그림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S의 함수값 FA하고 B에서의 함수값 FB 중에서 두 개 중에 비교를 해서 더 큰 게 최대값이 됩니다. 이 그림상으로는 B에서 함수값이 최대가 됐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로 볼록인 그래프에서 만약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다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같은 논리로 이 구간 AB 안에 대칭축이 놓여 있다라 보겠습니다. 편의상 패구안이라 볼게요. 자, 그럼 이 패구안 AB 안에서 대칭축이 이 구간 안에 속해 있을 때는 바로 꼭지점의 y좌표에서 최대값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범위 안에서 그래프를 다시 덧칠해서 그려보면은 이런 모양의 그래프만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꼭지점의 y좌표에서 최대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A에서의 함수값하고 B에서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이니까 이 그림상으로 보면 B에서 함수값이 최소값이 되는군요. 이렇게 함수가 정의되는 정의역 범위 안에서 대칭축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결과적으로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값이 나오고 그 꼭지점에서 위로 볼록이면 최대값이 되고 나머지 양 끝점에서 최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대칭축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A부터 B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였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그래프를 다시 그려본다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졌을 때 보다시피 대칭축에서의 즉 꼭지점의 좌표는 더 이상 이제 최대도 최소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칭축이 함수가 정의되는 정의역을 벗어났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만약에 패구안이 여기 있다면은 보다시피 A에서 함수값이 최소고 B에서 함수값이 최대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칭축이 여기 있고요. 이번엔 패구안이 여기 있었더라 보겠습니다. A부터 B. 요 범위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 대하는 함수값을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만 그려지죠. 이번에는 A에서 함수값이 최대고 B에서 함수값이 최소가 됩니다. 결국은 대칭축이 함수가 정의되는 정의역 구간 바깥에 있다면은 결과적으로 양 끝점을 조사해 보면 됩니다. A하고 B 양 끝점을 조사해서 둘 중에 큰 게 최대고 둘 중에 작은 게 최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로 볼록인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에 이런 형태로 바꿨을 때 완전적골 형태로 바꿨을 때 x의 범위가 없는 경우, x의 범위가 있고 그리고 패구안 안에 대칭축이 있을 경우 그리고 패구안 안에 대칭축이 놓여 있지 않은 경우 어느 경우든 간에 우리는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이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간단한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함수는 보다시피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자, 예제 1번 함수 fx는 이 함수의 최대값을 gA라고 놓고 gA의 다시 최소값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함수를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x죠.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인데요. 자, 이것은 완전적골 형태를 일단 바꿔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꼭지점의 좌표가 나오는 형태로 모양을 바꿔서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묶으려면은 x제곱 플러스 2ax가 되고 플러스 2a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 부분을 완전적골로 바꿔봅니다. x 플러스 a의 전체 제곱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고 다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제 최고 청합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됐습니다. 이런 모양이고요. 자, 대칭축은 얘가 0이 되는 값이니까 x 이퀄 마이너스 a가 되죠. 자, 그럼 요즘에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x좌표는 마이너스 a이고 y좌표는 요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이차함수는 특별하게 x의 범위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x의 범위가 즉 정의역이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전실수 범위 내에서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전실수 범위 내에서 얘를 생각한다면 결과적으로 x 이퀄 마이너스 a에서 최대값은 이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최대값을 GA라 놓자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얘가 GA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최대값 GA는 A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이 GA의 가장 작은 값이 얼마일까요? 라는 얘기예요. 요거 잘 보세요. 여기는 A에 관한 2차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역시 완전 적걸 형태로 다시 바꿔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제곱 플러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되죠. 왜냐하면 1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요. 자, 이제 요거는 여기가 A축이었더라 가정한다면 대칭축은 A 이퀄 마이너스 1이고요. 자,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요런 모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함수는 보다시피 A가 마이너스 1일 때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GA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얻게 됐습니다. 문제도 이해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2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엔 2차 함수의 최대값이 4가 된다면 이때 실수 K값은 얼마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2차 함수를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도록 식을 변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kx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의 전체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k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 전개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k제곱 마이너스 k제곱이니까 k제곱 지워졌습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의 전체 제곱 플러스 k의 제곱이 되니까 최고청합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도록 할게요. 편의상. 자, 이제 그럼 여기 대칭축은 x 이퀄 k가 대칭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k, k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가 x축이에요. 자,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던 조건에는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풀었던 예제 1번은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았지만 지금은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죠. x가 1보다 크나왔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경우수를 둘로 나눠야 되겠군요. 이 k가 x 이퀄 k니까 x 이퀄 2라고 서로를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실수는 대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를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수를 나눠보겠습니다. 만약에 k가 1보다 크나 같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k가 1보다 작을 때입니다. 자, k가 1보다 크나 같다는 얘기는 곧 무슨 말이냐면 이 k가 1보다 크나 같다. 1이 여기 있다고 본다면 1보다 크나 같은 위치에 있어요. k가 1 오른쪽에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다 그냥 그려볼게요. 자, 이제 이 범위가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이 범위예요. 이 범위 안에서 그래프의 개형을 다시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대칭축이 결과적으로 함수가 정의되는 정의역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보다시피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니까 꼭지점의 y좌표에서 곧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최소값은 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면서 계속 내려가니까요.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최대값은 존재합니다. 그 최대값은 k제곱, x가 k일 때 y좌표 k제곱인데 그 값이 4가 되도록 하는 k값을 구할 수 있나요? 라는 얘기인데요. 이걸 풀어보면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데 k가 1보다 크나 같은 값이어야 되니까 2. 자, 이 범위 안에 있는 값이 됐으니까 성립합니다. 이 경우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군요. 자, 이번에는 k가 1보다 작을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k가 1보다 작은 경우라는 것은 곧 그림을 그려서 살펴본다면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제 여기가 x 이퀄 k가 여기 있고요. 이렇게 위로 볼록인 그래프였었는데 k가 이번에는 1보다는 작아요. 여기가 1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대칭축이 함수가 정의되는 정의역 바깥에 있습니다. 그럼 이 범위 안에서 그래프를 그려본다면은 자, 여기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럴 때 함수값이 자, 이럴 때 함수값을 여기다 대입합니다. 여기다 2를 대입하면은요. 2k-1이 되죠. 여기 함수값이 2k-1인데요. 여기다 마저 계산해 볼게요. 사실 여기는 k가 1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고 x는 1보다 크나 같으니까 여기 1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럴 때 함수값을 계산해 보니까 그때 최대값이 4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2를 대입한 결과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2k-2거든요. 2k-1이 과연 4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이걸 풀어보면은 넘기고 나눠버리면 k는
넘어가니까 5, 1하니까 2분의 5, 2.5잖아요. 그런데 이 K는 1보다 작아야 되는 조건 하에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건 이 그림이 아니라 이 그림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값은 바로 이 형태에서 나타나고 K가 2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최대값이 4가 될 수 있는 실수 K값은 2라는 것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림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제 2번의 답은 K = 2입니다. 자, 이어서 예제 3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fx고요. 또 하나는 gx인데요. 합성함수의 최대값이 4가 되도록 하는 상수 k값을 결정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합성함수 문제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합성함수를 살펴봤었죠. 자, 여기에서 3번 문제 g 컴포지트 fx잖아요. 자, 근데 합성함수는 우측부터 계산하니까 gfx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함수 g라는 함수는 입력되는 변수가 x였을 때 그 제곱의 마이너스 2배 x의 4배 k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x 대신에 fx가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배 f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 fx의 제곱 플러스 4배 fx 그리고 플러스 k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요거를 완전제꼴로 바꿔서 표시해 보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1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fx의 제곱 마이너스 2 fx의 제곱 플러스 4fx 플러스 k죠. 자, 여기를 완전제꼴로 바꿔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f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전개하면 fx의 제곱 마이너스 2배 fx 그리고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 하고 플러스 k가 됐죠. 다시 한번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2배 f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 플러스 k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모양이라서 일단 fx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얘를 fx를 하나의 변수로 보고 이 합성함수는 결과적으로 여기가 fx였다라고 가정한다면 얘를 하나의 문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배니까 위로 볼록이고요. 대칭축은 fx가 1일 때입니다. 그리고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고 그냥 편의상 이게 밑으로 그려질지 위로 그려질지는 몰라도 그냥 아무나 하나 그려 놓을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바로 여기가 fx 여기가 1, fx가 1일 때 최대값은 2 플러스 k가 나와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성함수 g 컴포지트 fx의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양입니다. 여기는 아직 k가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그려질지 이렇게 그려질지는 몰라도 아무나 하나 그냥 그려놓은 것 뿐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fx를 아직 계산 안 했어요. fx를 좀 더 관찰을 해볼까요? fx는 이제 다음 같은 모양입니다. 여기 지우고 여기다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이때 fx의 모양은 다음 같습니다.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로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완전제꼴 역시 또 바꿔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고 9 여기서 이제 제곱하면 9잖아요. 이건 12가 되니까 9. 여기 3이 있으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얘는 fx의 모양을 특별히 여기는 x의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이번엔 이 fx의 그래프를 여기다 그리는 거예요. 얘는 합성함수의 그래프고요. 여기는 이제 fx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 이제 fx가 이렇게 있었더라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는 대칭축이 3이죠. x = 3이 대칭축이고 3,3이 꼭지점의 좌표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함수는 최고창합 배계수가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예요. 이제 여기 3,3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x가 0일 때 10이니까 여기가 12예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프의 개형은. 자, 근데 여기서 잘 볼까요? 여기에서 이 함수 파란색으로 그려졌던 함수 fx는 최소값, 왜냐면 x의 범위가 따로 없으니까 전실수 범위 내에서 이 함수가 취할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은 3이에요. 그래서 f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여기다 적용하겠습니다. fx가 3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자, f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3이 여기쯤,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몰라도 아무데나 그려볼게요. fx가 3, fx는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그려진 함수를 다시 빨간색으로 덧칠해서 그려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f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 합성함수는
최대값은 바로 fx가 3일 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값을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합성함수의 최대값이 4가 되도록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3을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나옵니다. 바로 fx가 3일 때요. 여기다 3을 대입합니다. 따라서 최대값 4는 여기다 3을 대입했을 때거든요. 3에서 1 빼니까 2의 점이니까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k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k는 1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4가 되도록 하는 상수 k값은 10이어야만 합니다. 두 개의 함수를 각각 그렸던 이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공통항이 들어있을 경우에 주어진 복잡한 식에 대한 최대 최소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공통항을 치환해서 계산하면 되고요. 항상 어떤 문자를 치환했을 때는 제한 범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한 범위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x가 철순값의 범위가 0과 3 범위로 제한되어 있을 때 잘 보면은 x의 점 마이너스 2x 플러스 3하고 여기도 x의 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공통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른 문자로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t라 놓아 보겠습니다. 즉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t라 놓겠습니다. 요 2차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꿔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전개하면 x의 점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됐죠. 자, 그럼 여기가 x축이고 여기를 t축이라 보겠습니다. 대칭축은 x 이퀄 1이 대칭축이고요. 최고차원 배기에서 플러스니까 아래로 블럭입니다. 1,2가 꼭지점의 좌표예요. 그래서 1,2. 자, 이제 여기가 1,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x가 찰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었습니다. x는 0과 3 사이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x가 찰 수 있는 값은 0, 여기가 0이고요. 이거 1이니까 2, 3, 요 정도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요 범위 안에서 생각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범위 안에서 그래프를 덧칠해서 그려보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수가 정의되는 정의역 범위 안에 대칭축이 놓여 있으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당연히 최소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0에서의 함수값, 0에서 함수값 3하고 양끝점의 함수값을 서로 비교합니다. 3에서 함수값을 비교하죠. 여기다 3을 대입하니까 3에서 1 빼니까 이 2는 4, 6이군요. 그래서 비교해보니까 최소값은 2, 최대값은 3을 대입했을 때 6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t가 취할 수 있는 새로운 범위가 찾아졌습니다. t는 2에서 6 사이를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놨을 때 t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2부터 6까지로 다시 범위가 생겼습니다. 문자를 치환했을 때 치환된 문자에 대해서 제한 범위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함수 y는 이 밑줄 쳐는 부분을 t로 치환했었으니까 치환된 문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y는 이퀄 t의 제곱 마이너스 2t,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5가 되죠.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5예요. 자, 이제 그럼 얘도 이차함수니까 완전적걸 형태로 바꿔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4가 됩니다. 이제 여기가 t축이고 여기를 이제 y축이라고 본다면은 대칭축은 t 이퀄 1입니다. 최고차원 배기에서 플러스가 됐으니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고요. 그 다음에 1,4 꼭지점의 좌표는 1,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t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죠. 2하고 6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가 여기고 6이 여기쯤에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제한 범위 바깥에 대칭축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범위 안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다시 덧칠해서 그려보면은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이니까 결과적으로 최소값은 t가 2일 때 가장 작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다 2를 대입하겠습니다. 2를 대입해 2에서 1 빼니까 1의 점은 1 더하기 4니까 5가 돼요. 자, 그리고 6을 대입합니다. 6을 대입하면 6에서 1 빼니까 5, 5에 5, 25. 25에다가 4를 더하니까 29. 여기가 29가 여기가 29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t가 2일 때 최소값 5를 갖고요. t가 6일 때 최대값 29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만 얘기했으니까 최소값은 5, 최대값은 29가 됩니다.